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하락세를 보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주말에 미중 관세 철회 합의에 대한 잡음이 좀 들려오면서 양시장의 투심이 악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반등해오던 반도체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고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오늘은 좀 테마주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오르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내일장 대응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해답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이었죠. 오늘 방송도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오늘 가래떡 좀 드셨어요? 아, 가래떡은 못 먹었고 막대 과자로. 네, 막대 대체해서. 과자를 드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자 대신에 네. 요즘에는 빵에다가 초콜릿을 묻혀가지고 또 빼빼로처럼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과자는 차마 안 먹고 네. 빵을 먹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맛있는 뭐 과자나 혹은 떡으로 대체해서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지만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은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 방송 중에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내용들을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이것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들은 꼭 카카오톡 무료 톡방 이용하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 먼저 만나서 저희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돼 있는데요. 오늘 시장 일단 월요일장 대표님 말씀대로 약간 그냥 좀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황을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후반 하루는 밀릴 것이다. 금요일날 밀렸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월요일날 전략을 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시황이라는 게 저는 뭐 지금 한 달 동안 시황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구할 때는 되는 것 같아요. 9할 이상은. 하루하루 시황을 잘 맞춘 것 같으니까 일주일 전략을. 근데 처음 얘기했던 거로 돌아가 보면 내일 내린다고 맞춘들, 내일 오른다고 맞춘들 이게 선물 옵션 파생 쉽게 얘기해서 대위 정도의 수준이지 추세를 이어가는 시황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내리겠는데요? 오르겠는데요? 야, 이걸 맞춘들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근데 이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황 전체를 봐라. 시장 전체를 봐야 주식을 해야 되는 장인지 하지 말아야 될 장인지 구별을 하는데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되는 장이 맞습니다. 근데 내일은 어떨까요? 뭐 할까요? 참 난해한 질문인데 매일 시험 보는 마음에 그래도 시장은 잘 맞아 떨어진 건 다행이겠죠. 근데 시황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이 숲을 본다면 지금은 주식을 할 만한 장이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강남 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여지까지 올랐는데 하루 이틀 조정 나온다고 강남 땅이 지방 땅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강남 땅이 언제 오르느냐? 충분히 조정 맞추면 오르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거래소 시장으로 봤을 때 밀려봐야 내일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모레는 밀릴 것이고 내일까지 밀린다면 3일째는 꼬리를 다는 반등이라도 나온다. 그러니까 주 초에 쓸데없이 버틴다면 주 후반까지 조정이 가고 주 초에 조정다운 조정을 받아준다면 심한 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밀렸으면 당연히 내일 밀려야 되는 거고 하루 더 한다면 4일 조정 받았으니까 반등을 모색하겠죠.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자. 근데 오늘의 시황은 색달랐던 건 강남 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이니까 코스닥 쪽에 개별주가 득세를 하는데 이상한 형국이 나옵니다. 제가 이 시장은 굉장히 투기적이고 이슈, 뉴스, 재료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공공연하게 쉽게 얘기해서 정치인주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총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정치인 관련 종목들이. 근데 이 정치 관련 종목을 전문가가 얘기하기는 참 난해하다. 왜냐? 정치 관련 종목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다 인맥 관련 종목. 가령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나왔어요. 향후예요. 그렇다고 오르는데 그 기업하고 실적이나 그 기업의 섹터와 상관없이 그냥 분위기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종목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게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 몇 배씩 올랐으니까 몇 배씩 오른 상태에서도 또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투기적인 양상이다라고 얘기한 건 총선 관련해서 정치인 종목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이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HAB는 계속 언급을 했지만 상승의 폭은 제한적이다.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 뭐 금요일날 상승을 해도 오늘 하락을 해버리는 내일 또 밀릴 것 같은데 꼬리를 달거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종목 장세다. 오늘 또 특이하게 상한가를 치고 밀렸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시장하고 약간의 별개의 흐름일 수 있는데 지금 팽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팽수? 네, 알죠. 저 팽수 팔로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40만에서 50만을 넘어버려요. 네네. 자, 우리가 BTS 관련 종목이라고 주가가 몇 배씩 급등을 했고요. 맞아요. 자, 아기상어라고 해서 주가가 몇 배씩 급등을 했고. 근데 팽수 관련 종목이라고 유엔젤이 오늘 상한가를 치고 밀렸는데 상한가를 치고 밀렸으니 끝난 거야? 시장의 관심, 이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재료라는 게. 자, 팽수가 40만, 50만 사람도 아닌 것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도 출시를 안 하고 그냥 캐릭터로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 오늘 시장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상한가를 치더라. 근데 시장은 따지고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못할 때 투기적인 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남은 시장 또한 저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이 분위기는 지수가 올라가도 개별적으로는 많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나노 관련 종목들은 국인재지 같은 경우 뭐 2달 사이에 10배가 올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HAB도 10배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간과했던 별 볼 일 없는 이슈의 재료를 안고도 주가는 엄청날 수 있다. 그래서 재료 찾기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찾기를 하면 수익률 강남 땅 안전하긴 하고 큰돈 살 수 있지만 수익률에서 좀 떨어질 것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저런 재료가 있는 뉴스 종목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아까 쭉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주 초에 화요일 수요일까지 밀리면 화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조정이 나와주면 수요일 이후에 반등 양상을 그리지만 어설프게 내일 반등, 하루 조정, 반등 이러면 이번 주는 다 주정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고 하락하고를 맞추는 것은 좀 무의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올랐으니까요. 요즘에는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준비를 해뒀으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 박사 민경무 대표와 오늘 마감 시황과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민 박사님을 만나고 온 사이에 샵 4989번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장 고민했던 종목들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중에 몇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스피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전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점에서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자, 일단 매수가가 지금 5,600원이시면 매수가보다 그래도 1% 정도 수익 구간이신데 추세가 지금 무너져 있고 올라가봤자 저항 라인이 많기 때문에 크게 반등의 가능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 수익 구간에서 한 5,800원, 5,900원에서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추세가 전환되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L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 사이언스 매수가 63,000원에 비중 10%, 저점에서 주가가 뭐 3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3배 이상 상승한 이후 최근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완전 이제 역배열 121선 60일, 20일, 10일 추세가 역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등 시 매수가 위에서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봤던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자회사 상장 이슈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제 거래량이 한 3분의 1 조금 못 미치게 터졌고, 흐름들은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매수가가 3,360원이면 한 20%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 3,600원 정도, 3,700원 정도 열어놓으시고 3,7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반등 시 1차 목표가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600원에 40%. 자, 메리츠 종금증권 역시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120선 저항받고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오늘 뭐 최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반등 시 역시 매수가 4,600원 정도 되면 그냥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4,200원 정도 내려온다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삼성출판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가계상어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올 만한 뉴스는 다 나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파동은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상승한 이후 절반 정도 되돌리고 멈춰있는 흐름은 그나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18,100원이시니까 손절가 17,0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2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출판사까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을 해뒀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지금 바로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또 한 번 종목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키워드 스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 속에서 또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태훈 전문가께서 오늘 꼽아온 키워드는 어떤 내용의 키워드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선 테마주 본격 상승, 이 주제를 키워드로 준비를 해오셨고, 여기에 따른 업종이죠. 정치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남선 알미늄 그리고 이월드, 한창 재즈까지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에서 지수는 정말 빠졌지만 정치 테마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또 이렇게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총선 테마주 이 이슈를 오늘 왜 골라오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이쪽으로 다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뭐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테마가 아마 대선 테마
총선 테마, 이러한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뭐 2년에서 3년, 길게는 뭐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도래가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인데, 자, 여러 가지 테마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파동이 강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움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오랫동안 파동을 주는 그러한 테마가 바로 이러한 정치 테마주입니다. 자, 사실 뭐 정치 테마주들은 좀 전에 민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그러한 기업들은 거의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었고 지난 대선, 지난 총선, 과거의 흐름들, 즉 이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한때 뭐 어떤 관련주들은 10배 이상도 급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인 만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특히 대장주라고 이제 불리우는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투자 심리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이 상당히 가파르게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 4월 15일이 이제 내년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번 정도의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자, 그리고 대선주들, 정치주들이 크게 가는 이유, 크게 보면 3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재료 매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흔히 재료 매매라는 거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일자 혹은 뭐 이제 뭐 박람회라든지 이러한 일정에 따라 매매를 하는 건데, 뭐 결국에는 선거일 이러한 재료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이제 런닝메이트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뭐 야당, 여당에서 같이 내일은 각축전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갈 수 있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슈, 뉴스를 틀면 아니면 이제 뭐 온라인 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언론에서 이러한 이제 선거철 되면은 계속해서 정치 관련된, 선거 관련된,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보니까 총선 테마주에 관련된 종목 3가지를 오늘 꼽아 오셨는데, 관련주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도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라고 해서 꼭 너무 짧게만 보지는 않아도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지금 현 총리 이제 차기 총선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오늘 황교안 대표,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뭐 이전에 이제 정치 주자,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뭐 안철수 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안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정욱이라든지 뭐 이재명,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오늘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관련주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게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뭐 대표적인 그 인물 관련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 3종목 정도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은 재료가 좀 더 남아 있으니까 들고 있자라는 쪽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남선 알미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해가지고 좀 대장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선 알미늄은 그러면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남선 알미늄 같은 거 먼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미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뭐 광고를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알루미늄 샤시 혹은 PVC 창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별개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남선 알루미늄이 SM그룹이라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입니다. 자, 이 SM그룹에 있는 삼환기업이라는 기업이 같은 계열사로 위치가 돼 있는데,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계연 씨가 바로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이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이 남선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뭐 TK 케미칼도 역시 이게 이제 SM 그룹 관련해서 엮여서 움직였었던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HSD 엔진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계연 씨가 이제 뭐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다라는 소식이 역시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 나온 부분들을 봤을 때 지난 주 후반 여론조사상 이낙연 총리가 뭐 2위 현재 황교안 대표를 뭐 2배 이상의 격차로 누르고 뭐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핑계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이 위축이 돼 있고 아무래도 테마주들이 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총선 관련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청와대에서 뭐 이제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뭐 당이 원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원하는 쪽으로 배치를 해줄 수 있다. 즉 청와대에 위치해 있어도 언제든지 총선에 출마를 원한다면 출마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역시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들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연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엮여서 여러 번의 파동을 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급등한 이후 바로 바로 큰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는 모습들을 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동 역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이러한 파동보다는 뭐 고점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밀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4,500원 정도 전후로 한번 내려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을 멈춘 이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져주는 지지하는 흐름들 도치 캔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온다면 그때부터 분할로 공략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한 3번 정도의 파동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설이 가속화되면서 관련주인 남선알미늄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오늘 5,1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5,0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이태훈 전문가의 또 톡방에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무료로 가격 전략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예요. 네, 이월드.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남선알미늄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이월드가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뭐 대장주를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상장 주식수 그중에 유통 주식수 그 이상의 거래량도 터지는 상당히 강한 파동을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 그룹 계열의 이제 테마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구 우방랜드를 이랜드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월드로 변경이 됐는데 자, 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와 고등학교 동문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뭐 정치 테마주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인맥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동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이러한 동문, 그리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생, 이러한 부분들이 뭐 크게 작용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한들 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이고 이게 정치 테마주들의 특성, 습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토건이라든지 오늘 또 급등했었던 남아토건, 부국철강, JMI, 금호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혹은 이제 뭐 최대 주주들이 고등학교 동문이다라는 소식에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가장 뭐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다. 오늘은 뭐 후발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난해 이제 저점 바닥 대비해서는 3배 이상의 파동이 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급등이 나올 때는 강한 상승 그리고 조정은 완만한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다지고 또 한 번의 파동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또 한 번의 바닥을 다지고 파동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지난달 같은 경우 한 차례 이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뭐 큰 조정
없이 윗꼬리도 길게 달지 않고 좀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뭐 보유자분들의 영역 지금은 이미 저점 대비해서 단기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가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이 종목의 맥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정도 4,500원 정도 자리 이 정도 오면 천천히 분할해서 잡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월드, 이낙연 총리의 테마주로 역시나 남선 알루미늄만큼이나 대장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4,500원까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죠. 이번에는 다른 분이랑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총선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네. 바로 런닝메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여당 후보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엔 이제 야당 쪽에 황교안 총리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현재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지지율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후보들 지금 야당의 후보들이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만큼 관련주들 중에서는 단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 한창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 역시 제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산업 포장재인 백판지 그리고 고급 특수용지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대표적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한창제지의 회장 최대 주주이자 회장인 이러한 김승한 회장과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다라는 소식에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동문 관련주들 본다면 국일신동 그리고 인터엠 이러한 종목들을 역시 관련주로 본다고 하면 이 전에 관련된 테마로 함께 움직였을 때도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관련주 중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 중에 가장 강한 종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벌써 불과 4, 5개월 만에 4배 이상의 강한 급등을 보였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일단 급등하고 급등 이전의 제자리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이 중간 라인 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놀고 있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추가적인 파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 19%까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6%대 파동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내년 총선 때까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파동을 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150원 정도 맥점을 잡고 조정을 받을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면 좀 한두 번의 파동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정치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참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급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뉴스가 나와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최대 주주 혹은 관계자가 고점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최대 주주가 매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중 조절을 하셔서 분할로 공략을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관련주로 한창제지를 짚어봤습니다. 매수가 3,150원까지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살펴봤고요. 오늘 키워드 스탁 시간에 살펴본 세 종목 모두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테마주기는 해도 아직은 좀 터질 수 있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수 있는 진입가를 잡아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와 손절가에 대한 코멘트는 오픈 채팅방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6글자를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또 이런 가격 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 샵 4989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또 계속해서 문자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되어 있는지 스피드 종목 상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 관련해서 관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5,820원이고 2년을 보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황이 부진한 만큼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아직 추세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지만 지금 2년 보유했는데 지금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가 매수할 만한 시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시고 2,750원 2,700원 정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G3 BNT입니다. G3 BNT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최근에 좀 바닥 대비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매수가가 23,400원, 매수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수익, 일단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1차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일단은 손절가는 26,500원 이탈하면은 이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에어부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호 아시아나가 이제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여러 번의 파동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파동 한번 나오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수가가 6,390원이면 저 바닥권 그래도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8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이제 전량 수익을 실현하시고 반등 시에 1차 목표가 8,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점화가 나오고 최대 주주도 매각했다라는 부분들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수가가 98,300원이면 매수가 근처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시 10만 원대 초반 정도의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면 9만 원 정도 손절가 꼭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클래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 4배 이상 올라왔고 고점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오늘 약간 좀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 추세가 무너지거나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 13,100원이시면 충분히 수익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이 자리 14,800원, 14,000원 언더슈팅 감안해서 14,500원 정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계시고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시에 17,0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차트까지 함께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혹시라도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에 종목이 채택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내일도 저희 프로그램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샵 4989번으로 종목을 언제든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화요일장, 내일장도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별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가 직접 꼽아주는 종목이 참 절실하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을 우리 이태훈 전문가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보고 계시는지 내일장 관심주 네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섹터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수급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일 겁니다. 바로
위닉스입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황사가 유입이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생활가전 뭐 그중에서도 제습기로 먼저 성장을 한 이후에 에어워셔 공기청정기로 추가적인 레벨업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봤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 여기에서 보시면 뭐 계절가전, 생활가전의 공기청정기 부분 1위를 바로 이 제로S, 위닉스의 제로S가 꾸준히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적적인 부분들 상당히 좋고 공기청정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0%나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 이제는 이 공기청정기가 일단은 뭐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 생활 가전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11월, 12월 이제 3한3이라는 말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오고, 이제 그러한 미세먼지 시즌이 곧 도래되는 만큼 올해 3월 달에 정부에서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그리고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을 2배 증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만큼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난해 미국에서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 이제 마트라고 하는 코스트코, 미국의 코스트코, 그리고 아마존에 직접 입점을 하면서 매출의 빠른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었고, 미국 내에서 지난 2017년도 기준 대비해서 2018년도 무려 66%나 성장하는 가파른 성장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먼저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자, 지난해 이제 매출 3,300억, 매년 뭐 꾸준히 20%대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의 매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내내 200억 벌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433억, 아직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올해 3월 달에 뭐 워낙에 미세먼지가 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한 환경대책위원회를 뭐 꾸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다가 급등하기 이전의 자리 부근에서 또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을 하고 10월 중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금 밀리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자, 보시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종목별로 이 기업의 가장 주요한 수급 주체가 있기 마련인데, 지난 10월 달 보시면 10월 1일 때 사모펀드에서 그 이전에 없었던 대량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 이후로 지속적인 사모펀드의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수급이 딱 끊겼는데, 자, 10월 달의 흐름들을 보시면 10월 초 수급 조정을 받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10월 21일 딱 사모펀드의 수급이 끊긴 이후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1.5% 가까운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사모펀드에서 5억 8천만 원 규모의 많은 이제 순매수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 쪽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고,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밀린 24,000원 정도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일단은 짧게 보도록 하겠고, 뭐 길게 본다면 3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지만 일단은 2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이제 2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부터 좀 관심 두고 보면 좋을 종목으로 위닉스를 꼽아드렸고요. 뉴스에서 공기청정기를 브랜드별로 모아서 성능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위닉스가 또 그중에서 성능이 좋게 나온 청정기 중에 하나였어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미세먼지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미 다가왔죠. 관련주로 다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매수가 24,000원, 그리고 목표가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그리고 날카로운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만큼은 언제나 좀 날아오를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지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무상증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종목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공시에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순서대로 제가 좀 오늘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무상증자를 그 다음 시간으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처럼 뭐 제3자 배정일 경우에는 호재, 그리고 일반 배정일 경우에는 악재, 이렇게 나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호재다라고, 종목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투자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로또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예전 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뜨면은 주가가 뭐 점상한가도 가고 50% 2배 이상도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단기적인 파동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20, 30% 정도의 파동은 좀 나오는 편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향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시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란 뭐냐? 기업의 지난주 유상증자를 말씀을 드릴 때 증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자, 주식수를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유상증자는 이러한 자본금의 납입을 받아서 주식을 나눠주는 부분이고, 무상증자는 그의 반대입니다. 주식을 나눠주되 무상으로, 공짜로 나누어주는 거를 무상증자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을 할 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화면 보이실 겁니다.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 투자 나르샤 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내가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기초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슈,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영업들 실적,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회사의 곳간에 뭐 돈이 쌓이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투자자들에게, 우리 주주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상으로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잠시 후 실질적으로 나온 공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상증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게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자들에게는 로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더 낮다면, 즉 자본 잠식 구간이라면 이 기업은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기업이라는 거는 내년, 내후년에 실적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적자를 만약에 기록한다면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증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무상증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충분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기업이 시장에서 좀 소외된 거래량이 없었던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시 하나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이 기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구조의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우리가 크게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자본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 자본, 이 중에서도 이제 자본금이 있고 이 잉여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 나고 뭐 이익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산, 뭐 토지, 뭐 부동산, 건물 이러한 부분들을 재평가하면서 여기에서 더 늘어난 매입 가격보다 늘어났다 그러면 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을 할 때 이 자본에 들어가는 거는 액면가로 보기 때문에 액면가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액면가 이상으로 네, 주가를 발행을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가지 더해서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잉여금에서 뭘로 간다? 자본금으로 편입이 된다. 즉 기존에 100억을 가지고 1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뭐 300억 가까이 났다라고 한다면, 자본금 100억에 잉여금 300억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대1 무상증자를 한다. 그럼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 주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잉여금은 200억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자본금이 200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본 총계는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재무제표상 변화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기업이 그동안 사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나눠온 잉여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이러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본금으로 편입을 시킨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이제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은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회사의 자본금은 마찬가지로 회사의 어느 정도의 이제 좀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본금이 크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의 좀 비율로 산정을 해서, 자본금의 비율로 산정을 해서 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향후의 시장의 흐름을 대비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주식 배당과 거의 뭐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거나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얼마 안 될 경우 시장에서 기업 주식의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상증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는 주식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현재 10,000원입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하면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2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은 불변합니다. 즉 주당 한 주 무상증자를 받았을 때는 10,000원이던 주가는 5,0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합은 동일하고 시가총액은 동일하다. 한 주에 10,000원짜리를 두 주에 5,000원짜리 두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적인 안전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무상증자 비율에 따른 주가 하락,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00원짜리 주식을 1대1 무증을 했을 때 5,000원으로 된다. 그러면 어제까지 10,0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이
오늘 갑자기 5,000원으로 떨어지면 착시 효과 너무 싸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공시를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증자전 발행 총 주식수가 323만 주, 상당히 적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한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당 한 주 1대1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주의 종류수가 역시 320만 주 동일한 수준으로 상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 11월 7일 D-2 이틀 전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가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 자, 다음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바로 신주 배정 주식수가 1대1이 아닌 1대 0.5주다. 즉 이전에 발행돼 있던 주식수가 950만 주, 그거의 절반이 470만 주. 그래서 이 비율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공시가 났을 때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무상증자에 대해서 오늘 투자 꿀팁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공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다가 수익을 꼭 내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기분 좋은 꿀팁을 주신 이태원 전문가하고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더욱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제목 있죠?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시고 꼭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니까 언제든지 열려있는 톡방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